밤은 도시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창문 틈의 전구빛은 책상 위 부품을 얌전히 적십니다. 젊은 기술자는 금속의 냄새와 기름의 질감 속에서 손끝을 적시고 종이에는 코일의 감김수와 회전자의 각도가 반복해 적힙니다. 이름, 니콜라 테슬라. 그의 머릿속에서 설계가 먼저 돌고 이후에야 손과 재료가 뒤따릅니다. 작은 계산이 실패하면 종이를 버리지 않고 같은 수치 옆에 조용한 수정을 덧붙입니다. 사소한 수정은 쌓여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은 결국 도시의 밤을 바꿉니다. 그의 고향 스밀얀의 겨울은 길었고 강가의 물소리는 반복이라는 교과서였습니다. 어린 테슬라는 번개를 두려워하기보다 번개의 간격을 세웠습니다. 숫자는 공포를 구조로 바꾸는 기호였고 구조는 훗날 전기의 문법이 됩니다. 빛이 하늘을 찢고 어둠이 다시 봉합될 때 소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눈을 감고 숫자를 속삭였습니다. 숫자를 붙잡는 버릇은 자라서 공식이 되었고 공식은 자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라츠 공과대학의 강의실에서 수식의 골격을 만졌고 프라하의 거리에서는 현장의 소음을 귀로 외웠습니다. 머릿속 시뮬레이션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찰과 손실과 온도를 포함한 조용한 계산이었고 계산이 충분히 잦아들면 비로소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치를 수십 번 돌려보고 소음과 진동이 허용 범위 안에 들면 그때 실제 제작으로 넘어간다고. 이 방식은 느리지만 낭비가 적었고 느림은 곧 정확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공원에서 그는 피로에 지친 눈을 감았다가 회전하는 자기장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두 개의 위상이 서로를 앞서고 뒤따르며 강철의 그림자를 밀어 회전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땅 위에 선을 그렸고 선은 곧 파형이 되었습니다. 파형은 숫자를 불렀고 숫자는 곧 장치의 정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공방을 거쳐 뉴욕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전기로 환했지만 전기는 아직 이름값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직류는 가까운 곳을 밝히는 데는 좋았지만 멀리 가는 길에서 체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교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르내리는 파동을 변압기의 어깨에 실어 먼 거리를 건너게 하는 방식이었고 에너지는 높였다가 낮추어 쓰는 질서 속에서 손실을 줄였습니다. 도시의 전등은 더 넓게 켜질 수 있었고 공장의 모터는 더 든든하게 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에 그린 것은 파형과 위상, 서로를 돕는 코일들의 호흡이었습니다. 교류 유도 전동기가 그의 고독한 계산에서 태어났고 회전하는 자기장이 실제 강철을 밀어 움직이는 순간 그는 미소보다 숫자를 더 적었습니다. 숫자는 회전수와 효율과 손실의 합, 그리고 다음 개선의 순서였습니다. 개선은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전류전쟁은 신문과 전시회와 소문 속에서 요란했고 실험대 위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대 위에 코일을 올렸고 몸을 통과한 전기의 길을 시연하면서도 안전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같은 준비를 반복했습니다. 접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력 변동을 점검하고 위험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꾸었습니다. 쇼맨십은 눈을 사로잡았고 안전은 신뢰를 붙잡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은 전력의 길을 도시와 공장으로 끌고 들어왔고 발전에서 송전으로 이어지는 체인의 각 고리를 표준으로 묶었습니다. 표준은 천재의 혼잣말을 모두의 언어로 바꾸는 통역이었습니다. 시카고의 박람회에 전등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고 그는 차단기의 온도를 먼저 만졌습니다. 니아가라의 물이 회전을 만들고 회전이 전기를 만들고 전기가 도시의 야간을 새로운 색으로 칠할 때에도 그는 변압기의 노이즈를 먼저 귀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안과 시연을 사랑했고 특허와 계약의 문장에는 서툴렀습니다. 기술이 산업과 만나려면 숫자뿐 아니라 문장도 필요했고 문장의 세계에서 그는 종종 느렸습니다. 느림은 손해가 되었고 손해는 그의 성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선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설계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설계를? 실험실의 공기는 마른 금속과 젖은 면직물의 냄새로 채워졌고 스파크 갭이 작은 파열음을 내며 깜빡였습니다. 테슬라 코일의 번개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춤을 보여주는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전압과 주파수와 공진의 관계를 천천히 조절했고 스파크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노트에는 더 차분한 문장이 늘었습니다. 차분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재현 가능성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형광방전관을 들고 어두운 방을 걸었습니다. 빛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이 메모에 남았습니다. 실험은 화려함보다 반복을 원했고 반복은 늘 안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메모는 이렇게 끝나곤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낮은 전력으로, 더 두터운 차폐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수조 위에서 그는 무선 조종하는 작은 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은 속임수를 의심했고 그는 라디오 신호와 릴레이의 원리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장난처럼 보였던 시연은 훗날 기본이 되었습니다. 원격 제어와 자동 제어의 작은 씨앗이 그날 실제로 물 위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시연은 쇼가 아니었고 미래의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대지와 공기의 경계를 시험했고 방전의 길이는 길어지고 계산의 항목도 길어졌습니다. 안테나의 높이와 접지의 상태, 공진의 조건과 공기의 습도, 작은 변수들이 긴 번개를 좌우했습니다. 그는 화려함을 정숙으로 바꾸었고 정숙은 기록을 불렀습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신비는 줄어들었고 신비가 줄어들수록 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워든 클리프의 탑은 지평선의 수직으로 섰고 수직은 인간의 의지를 닮았습니다. 탑의 구리에는 꿈이 감겨 있었고 꿈은 이자에 약했습니다. 투자자의 표정이 변하고 지면의 글씨가 차가워질수록 그는 계산을 더 조용하게 했습니다. 계산은 줄었고 잡음은 늘었습니다. 탑은 결국 멈추었고 멈춘 탑은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회로도에 남은 빈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빈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빈칸을 다음 사람이 채우리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낭만이 아니라 실용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한 사람의 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선을 긋고 다음 세대가 면을 칠하고 또 다음 세대가 부품을 표준으로 묶습니다. 표준은 이름보다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들이 결국 문명의 등을 받쳐줍니다. 어느 해의 장마철, 그는 작은 공진기를 들고 강철 기둥을 시험했습니다. 세상은 지진 기계라 불렀지만 그에게는 치수와 수치가 분명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과장 대신 수치를 남겼고 수치는 공포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길고 데이터는 묵직했습니다. 그는 블레이드가 없는 터빈을 설계했고 표면 마찰과 경계층으로 동력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그는 점도와 흐름과 압력 손실이라는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다음 세대의 실험실로 흘렀습니다. 실험은 즉시의 승리를 주지 않았지만 나중의 길을 넓혔습니다. 라디오의 공로를 둘러싼 문장은 오래 분분했고 분분함 속에서도 그의 노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테나의 길이와 공진의 조건, 감쇄와 잡음의 성질, 대지와 공중의 경계에서 신호가 남기는 잔물결, 그는 되풀이해 적었습니다. 되풀이는 허무가 아니었습니다. 되풀이는 확률을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확률이 바뀌면 실패는 줄어들고 실패가 줄어들면 방법이 남습니다. 그의 일상에는 강박처럼 보이는 습관이 있었고 습관은 두려움을 질서로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걸음의 수를 세고 물잔의 위치를 맞추고 손을 여러 번 씻는 행동은 허영이 아니라 통제의 연습이었습니다. 통제를 연습한 사람은 우발의 강을 건널 때 침착했습니다. 침착함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과를 데려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는 걸으며 머리를 비웠고 밤이면 다시 메웠습니다. 비우고 메우는 리듬은 노트의 줄 간격과 닮아 있었고 줄 간격 사이에는 조건과 결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이가 명확하면 다음 오류의 위치가 뚜렷해졌고 오류의 위치를 알면 실패는 방향을 가졌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의지는 지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적은 에디슨이기도 했고 그의 적은 주머니 속 잔액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정확함의 친구였고 일정의 적이었습니다. 정확함을 사랑할수록 발표는 늦어졌고 늦어진 발표는 타인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길게 말하지 않았고 대신 실험을 길게 했습니다.
호텔의 작은 방에서 노년의 그는 새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유명한 장면의 이면에는 조용한 고독이 있었습니다. 고독은 그를 파괴하지 않았고 고독은 그를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그의 메모는 많아졌고 메모가 많아질수록 그의 말수는 줄었습니다. 말보다 숫자가 더 오래가고 숫자보다 태도가 더 오래갑니다. 그는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을 시의 호흡처럼 다루고자 했고 전기적 인터벌과 인간의 리듬을 같은 선상에 두었습니다. 전력망이 하나의 신경계라는 비유는 과장이 아니었고 그 비유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는 변압기와 차단기와 규격이라는 굳은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굳은 단어들은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굳은 단어들이 없으면 공연장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이 먼저이고 박수는 나중입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도시의 호텔에서 그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시간을 붙드는 건 오래된 습관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기와 같은 자리에 앉기와 같은 순서로 노트를 펼치기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습관은 작은 의식이었고 작은 의식은 태도의 모양이었습니다. 태도는 재능을 이기고 재능은 운을 돕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종 바이올린 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끝의 규칙은 음악과 전기에서 같은 모양을 그렸습니다. 리듬과 위상, 강세와 공진, 음악과 전기는 서로의 은유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과장을 권하지 않았고 대신 반복을 권했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숙련의 다른 철자였습니다. 어느 날의 새벽,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겨 간단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도표 옆에는 날짜와 시간과 온도와 습도가 적혔고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다음 실험의 조건이 적혔습니다. 다음이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을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다음이 있으면 오늘은 덜 무겁고 다음이 있으면 실패는 덜 쓰라립니다. 그의 생은 성공과 실패가 고르게 배치된 회로도였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많게 만들었고 실패는 사람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 그는 더 선명해졌고 선명함 속에서 그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정확해진 것들은 결국 남았습니다. 라디오의 공로 문제로 법정과 연구실의 문서가 오가던 해에도 그는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문장들의 다툼 사이에서 그는 수치를 더했으며 수치는 훗날의 판단을 위한 등근거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때때로 느린 정의를 택했고 느린 정의는 빠른 오해를 이겼습니다. 발전소의 회전자는 밤낮 없이 돌았고 변압기의 철심은 낮은 소음으로 도시를 품었습니다. 그 소음은 전기의 심장 박동과 같았고 심장의 리듬 뒤에는 누군가의 도면이 있었습니다. 도면에는 사람의 이름 대신 수치가 많았고 수치의 합이야말로 진짜 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누르고 모르게 그의 계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의 대가는 매달 전기요금이라는 소박한 세금이고 그 세금은 문명의 유지비입니다. 도시의 밤이 균일한 밝기를 유지할 때 균일이라는 단어 뒤에는 교류의 파형이 있습니다. 파형의 곡선은 부드럽고 부드러움은 안정의 다른 철자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작은 회로가 놓여 있습니다. 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값을 적고 작동하면 이유를 적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유가 적히면 운은 사라지고 방법이 남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천재라는 말은 과정의 디테일을 지우고 박수만 크게 만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과정의 사람이고 박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트에는 박수 대신 날짜가 많았고 날짜와 시간과 온도와 전압과 주파수 같은 구체가 많았습니다. 구체들이 쌓여 이름을 떠받들었고 이름은 결국 구체들의 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만 영웅을 기억하고 과정에서 영웅의 인간을 놓칩니다. 그의 인간은 강박과 고독과 친절과 엄격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서 있었고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작은 일상에서 보였고 엄격은 큰 설계에서 보였습니다. 두 축이 균형을 만들 때 결과는 뒤따랐습니다. 그가 남긴 설계는 메모장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표준으로, 표준에서 도시의 습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도시의 습관이 된 설계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바꾸었고 바뀐 리듬은 다시 산업의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름의 영원함이 아니라 방법의 지속을 원했고 방법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작동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된 노트는 오늘의 책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노트와 한 잔의 물,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험 하나. 교류의 파형처럼 우리의 하루도 오르내리지만 평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측정과 기록과 반복,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빛은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업에도 작은 전류가 흘러야 한다면 그 전류의 시작을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기억과 다르고 기록은 방법을 남깁니다. 방법이 남으면 사람은 바뀌어도 일이 계속됩니다. 빛은 스스로 오지 않고 누군가의 손이 회로를 닫을 때 옵니다. 회로를 닫는 손은 조용하고 조용함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것들이 결국 시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다시 스위치를 눌렀을 때 매우 잠깐이라도 그 회로의 깊은 곳에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회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회전의 설계도 한 구석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작은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